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박정희 대통령 정치를 공부하는 사람들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하냐면 지도자를 중심으로 뭉친 새마을운동 가꾸기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합니다. 산에 나무 한 폭이 가꿀 줄 모르고 부락 주변인의 하천이나 제방이 허물어져 있어도 그 지방 주민 자체가 보수라고 내 고장을 알뜰하게 닫는다는 정신이었고 자기 집 담이 허물어져도 고칠 생각도 없고 그렇다고 들에 나가서 일을 하느냐 바빠서 미처 손이 안 돌아가서 그런 것도 아닐 것입니다. 들에 나가 일하는 농민이 한 사람도 없다면 필연 집에 들어앉아 있을 게 아닙니까? 라고 질책을 합니다. 내 고장은 스스로 고치고, 그렇죠? 가꿔야 된다라는 거죠. 가꾸기를 운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다른 사람한테 의지하지 말고 내가 직접 살고 있는 내 고장은 고쳐야 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논에 나가서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 노는 시간에 자기가 사는 그 지역 그 자체를 문제가 있는 걸 고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고 있고 나중에 풍수해라든가 어떤 문제가 생길 적에 그걸 대비하지 않고 사전에 대비하지 않고 이것을 그냥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어디에 논에 나가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풀 한 포기도 뽑지 않고 있으면서 그냥 그 말 그대로 그냥 예방, 쉽게 말씀드린 유비무환 이런 정신이 없으면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들에 나가 할 일이 없으면 농민들은 집을 고친다든가 담을 고친다든가 마당을 가꾼다든가 더 중요한 얘기죠. 퇴비장을 만든다든가. 그래서 그래도 여유가 생기면 뭔데? 생긴다면 나무라도 한 포기 심고 새로운 정서, 다시 말씀드리면 꽃이라도 심다든가 이런 일을 할 텐데 전혀 국민들이 지금 침체 상태에 있다라는 얘기죠. 이 침체 상태에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 누가 계몽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농민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최소한도의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새마을 가꾸기 뭘 통해서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뭉친 새마을 운동을 가꿔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지적을 하죠. 누구를 지적합니까? 농촌 지도원, 면장 많죠. 그때 당시 면직원 또는 군수, 군직원 등등을 지칭을 합니다. 이렇게 지칭을 해가지고 그뿐만 아니라 농촌진흥원, 농어촌개발공사 외국에 나와 있는 기관, 국민학교 교사 등 수없이 많은 기관과 사람들이 있고 그 불황만 하더라도 고등학교, 대학을 나온 청년들이 있을 텐데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 말입니까? 좀 지식인들이 나와서 좀 솔선수범하고 뭔가를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도대체 뭐라고 했냐? 그때 당시에는 대학을 간다는 것이 사실상 그 많은 비용도 있었지만 당장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대학이라는 것은 어떤 학문을 그때만 해도 학문 위주라고 봤지 그것이 곧 생산성과 연결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그렇게 많았죠. 시골에서는. 그 시골에서 옛날에 대학을 가면 현수막도 걸고 뭐 그랬었죠. 저 같은 것도 그랬는데 그래서 이렇게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새마을 가꾸기 운동을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지역사회 개발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긴 합니다만 문제는 그 불악, 그 고장 사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그렇죠.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 이게 바로 정신운동이죠. 정신. 자립정신을 하라. 이것도 자립정신을 해서 자조.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협동. 이 통틀어서 이런 것을 하려면 뭐가 있냐? 근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면. 응? 이런 것을 정신적으로 계속해서 박정희 대통령은 지시를 합니다. 그 고장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까 하는
노력이나 열정이 없다. 열정이 없다는 얘기죠. 그 열정이 없기 때문에 이러다가는 살기 좋은 내 마을, 또 농촌이 근대화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살기 좋다는 건 산에 나무가 많고 꽃나무가 많고 경치가 좋다는 것으로는 안 될 것이다. 우선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겠지만 좀 더 부지런히 일해서 내가 사는 집이 깨끗하고 결국 거기서 소득도 더 많이 올리도록 하고 동시에 산이나 하천이 환경도 정리하고 경지도 정리하고 도를 닦고 더 여유가 생기면 불악, 공동의 오락이나 교양시설을 만든다든지 이런 걸 그 고장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연구하고 찬반 의견이 있겠지만 모두 같이 일을 하자고 이끌어 나가며 사람들의 의욕을 북돋도록 해서 이러하면 우리 고장도 더 잘 수 있다. 이웃의 어느 불악은 벌써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이 정도 우리가 하고 이 정도는 우리 불악 힘으로만 안 되니까 정부에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자. 이런 의혹이 밑에서 끌어오르면 그 농촌은 불과 2, 3년 이내에 전부 일어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 지도자는 지도자의 품격이죠. 품격. 응?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자발적으로 모여 연구를 하고 그리고 그 문제에 있어서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때는 못할 때는 열심히 해가지고 못할 때는 욕을 하자. 정부에 도와달라고 요청하자. 아무런 것도 하지 않고도 정부 요청만 바라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이 정도로 박정희 대통령은 국민이 뭘 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내 고장에 대한 자발적인 그때 당시에 뭐였어요? 애양심이죠. 양심을 갖도록 하자라고 했어요. 갖도록 애양심을. 그래서 이 애양심을 통해 가지고 지역사회의 발전 그리고 선의 경쟁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낼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밑에서부터 끌어올리게끔 그는 의지가 우리 농민한테는 필요했다. 이것을 누굴 통해서 새마을 지도자를 중심으로 뭉쳐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2, 3년 안에 반드시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중요한 것이 뭡니까? 자발적. 우리가 자발적으로 아무리 강요를 한다고 해도 스스로 하려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안 된다. 계속해서 박정희 대통령은 자립정신을 키웠죠. 이 자립정신을 키워가지고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자립정신을 키워줘야 되겠다. 그것만이 농촌의 근대화를 이끌 수 있는데 그 목적이 어디냐? 바로 지도자를 중심으로 뭉친 새마을 가꾸기 연구란 얘기죠. 목적이. 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런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또 다른 지역에 있는 것도 좀 배우고 의욕을 북돋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 목적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것. 우리 향후에 뭐 그런 거 많잖아요. 그때 만들어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향후에 이런 것들이 그때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도시에 가면 향후 있죠. 자, 현지 주민들의 그런 자발적인 의욕이 우러나지 않은 농촌은 5천년이 가도 일어나지 못하고 현 상태와 같은 생활이 반복될 것이다 라고 하죠. 이는 쉽게 말씀드려 자발적인 이는 운동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시간이 흐르고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퇴보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와 같은 생활이 반복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반복. 여기서 얻는 교훈이 뭡니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애양심을 가져라.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해서는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자립정신을 키워라. 이거야말로 우리가 농민이 모두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거기에 꼭 포함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의욕이죠. 의욕. 하고자 하는 의욕. 좌절하지 말고 의욕을 갖고 하자. 이 의욕이 없이 모든 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의욕은 어디서 나와요? 밑에서 또 나와야 돼요. 밑에서 또. 스스로. 밑에서부터 나와야 돼. 우러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죠.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자발적인 의욕이 우러나지 않을 농촌은 5,000년이라는 역사가 아무리 또 다시 온다 하더라도 일어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의욕이 밑에서 용수순치고 지도자, 특히 젊은 사람들이 해보겠다는 의욕을 갖고 나서면 정부에서 조금만 도와줘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2, 3년이면 다 일어날 것이다 라고. 2년이 3년 동안이면 다 일어난다. 불황민들끼리 협력해서 훌륭한 업적을 쌓아 올린 농촌이 여기저기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게 이제 이런 것은 이제 불황민들이 뭐 다 그렇던 건 아니죠. 잘못된 곳에 대한 잘못된 학습, 잘못된 것을 학습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한다면 이것은 반복적인 행위는 퇴보를 가져올 거다. 이 잘못된 것을 깨우치게끔 하는 것이 바로 누구냐? 다시 말씀드리면 깨우치게 하는 것은 바로 지도자를 중심으로 뭉친 이 지도자들이 필요하다라고 느낀 거죠. 그리고 많은 지역들에 이제는 새마을 지도자들이 나타나서 그분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협동을 해가지고 많이 이제 보여지고 있다는 얘기죠. 예, 다시 말하면 경쟁을 시킨 거죠. 현지에 있는 일선 행정 책임자들이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게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주죠. 분위기를 만들어줘라. 잘할 수 있고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참 중요한 얘기죠.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어떠한 아이디어가 있어야 된다. 아이디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 지방의 지도급에 속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지도하고 권장해서 그 사람들이 눈을 뜨고 자기들이 모여 앉아서 계획을 짜고 이 중에서도 한 동네에서 조금 약간 학식이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을 모아서 지도자를 모으라는 얘기죠. 지도자를 모아서 농민을 설득하라. 설득 무지 중요한 거죠. 설득이란 단어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지도하고 권장해서 눈을 뜨고 자기들이 모여 앉아서 계획을 짜라겠어요. 연구를 하라겠어요. 그리고 또 국가에서 도움을 받을 일을 구분해서 일해 나가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준 것이다. 역시 우리 공무원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 공무원들이 책상에 앉지 말고 뭐 한다고 있어. 그 지역에 나가서 지도급 인사들 좀 열심히 하고자 하는 분들을 설득을 해서 지도해서 야 우리 열심히 하면 국가에서 재정 지원을 해주겠다. 지원을 받자 라고 열심히 설득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이 할 사람들은 바로 누구냐? 공무원들이 해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공무원들에 대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만들어라 라고 한 거죠. 근데 이제 무조건 다 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어떻게 하면 시책이 따라주면 당연히 정부에서 도와줘주고 돼도 지금 농촌에 들어가면 부락마다 향토예비군이 조직되어 있다. 향토예비군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죠? 향토예비군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이 향토예비군을 중심으로 이런 일을 해보는 것이 좋겠는데 그것도 처음부터 큰 단위로 시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한 동네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근처에 있는 몇 개 부락이 같이 협조해서 하자는 분위기가 자발적으로 자연적으로 조성되면 모르되 처음부터 시작은 부락 단위가 했으면 좋겠다. 제가 올려놓은 교육, 박정희 대통령 정신이 올려놓은 것이 박정희 대통령은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큰 범위를 해놓고 실행을 했던 게 아니에요. 어떤 부락 단위로 조금씩 하다가 이것들이 성공이 사례가 발표되면 이걸 점차적으로 넓혀가죠. 실패를 줄이기 위해서 넓혀가는 과정이 박정희 대통령이 아주 탁월한 영도자로서의 그 진취적이면서도
안전하게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이 실패를 번복하면 농민들이 좌절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최대한 정신적인 면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불악 단위로 먼저 해보고, 그리고 그 불악에서 다른 불악에서 본받아 가지고 되면 그걸 가지고 또다시 다른 불악과 연결해서 이 공동체를 만들어 가지고 추진하면 훨씬 더 큰 힘이 될 것이다 라고 아이디어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자발적인 분위기가 자연적으로 조성되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연적으로 조성되면은 그 내용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좋다. 그게 바로 불악단위였다. 불악이란 단위를 써서 했다는 것을 얘기해 주죠. 농사를 짓는 사람, 공무원,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 회사에 나가는 사람, 서비스 업계에 일하는 사람 등등 모여서 조직되어 있는 것이 예비군이래. 그렇죠. 예비군이란 단위는 군대를 제대하신 분들이 일정 기간에 국토방위를 하고 왔지만 또 나로 지역의 향토방위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 예비군 팀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각각의 직업군이 다 다르지 않느냐. 그럼 각각의 다른 기억의 그 직업군이 다른 내용 사람들이 모여서 하면 또 새로운 뭐가 될까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죠.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죠. 이 아이디어를 또 가지고 이것을 이용하려면 그 향토예비군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향토예비군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쁜 시기를 피해서 가을이나 봄 같은 때에 우리 고장에 들어가면 자동차가 들어올 길도 없어 마을 심리 밖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짐을 나르자면 지게로 져야 하는 이런 고장이 발전하겠느냐라고 하면 지게 아시죠? 지게. 사람이 최초로 우리가 지게 지으신 분도 아시죠? 지게 다리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런 거로만 계속 한다면은 노동력이 힘들고, 또 노동력이 힘들 뿐만 아니라 속도도 없고 여러 가지 도로가 없는 게, 그런데 우리가 이제 도로가 없고 그냥 오솔길 같은 데는 차가 못 들어가니까 지게로밖에 할 수 없죠. 그러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게 무슨 그 생산성이 되겠습니까? 이런 고장이 발전하지 않는다. 그래서 도로를 만드는 길을 닦는 사업을 했죠. 우리가 길을 닦는 사업을 했죠. 아시죠? 시골 길. 응? 우리 힘으로 길을 닦자. 들어오는데 다리를 하나 더 놓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다리 하나 더 놓아도 좀 사람이 다니는 걸 갖다가 경운기가 다닐 수 있게끔 조금 넓힌다든가, 다리도 우리 그때만 해도 다리 많이 놨었잖아요. 이런 개울 같은 하천이 있으면 여기 다리는 옛날에 조그만 있는데 좀 넓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경운기가 다닐 수 있게끔 다리를 놨죠.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군이나 도에다 지원 요청을 해보자. 나머지는 우리 힘으로 하자. 근데 무조건 박정희 대통령 지원보다도 열심히 하는 고장에 불악에 지원해줬죠. 뒷산이 나무 하나 없이 뻘건데 내년 봄에는 식수를 해서 주간에 마을 사람들이 총동원해서 이러이러한 나무를 심어서 몇 년 후에 우리 마을을 푸른 마을로 만들어보자 라고 했거죠. 그게 제 오늘 영상에 50년 지난 한국의 산림노크가 유네스코에 등재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이 거기다 나옵니다. 50년 전에 있었던, 그죠? 50년 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식수사업이, 이는 식수사업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식수사업이 상당한 효과를 가져갔다 오늘날. 그래서 유네스코에 등재를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누가?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당시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군을 거치고 도에 올려서 도지사의 심사를 거쳤을 때 그 사업 자체가 대단히 좋고, 현지 주민이나 향토예비군이 의욕이 대단히 왕성하고, 또 자기들 부담이 대부분이고 지방 정부나 중앙 정부에 대해서 도와달라는 부분이 비교적 적은 사업이면 국가가 점차 이걸 도와주면 좋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의욕이 대단하고 왕성하다면 자기들 부담이
대부분 어떻게 될까요? 지방정부, 중앙정부에 대해서 도와달라 요청하면 점차도 이걸 도와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농민들이 원하니까. 노임이나 재료비 등을 합쳐서 100만 원이 드는 사업인데 80만 원 내지 90만 원 우리 노력으로 하겠다. 20만 원만 더 달라. 20만 원은 다리를 놓는데 드는 시멘트 몇 푸대 값이니 그것만 더 달라.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가 하겠다. 노동력을 우리가 할 테니까 나머지 그 들어가는 재료비는 정부에서 도와달라. 혹은 산에 나무를 심겠는데 다른 건 우리가 전부 심을 테니 모욕감이나 배수를 만드는 데 드는 공작물 같은 것만 도와달라는 경우에 충항에서 자꾸 도와주면 도처에 모범적인 불악이 생기지 않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 충분히 그 노동력에 대한 그때는 노동력이 있었으니까요. 노동력을 지방 자체에서 해결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이런 재료비 있죠? 재료비 이런 기타 등등은 정부에 지원 요구를 하라. 지원 요구를 하라. 지원 요구를 하라. 그러면 아까 내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한다면 정부는 언제든지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스스로 해결하고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뭐가 되겠어요? 정부의 지원을 받았으니까 다른 불악들도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경쟁 의식을 불러일으켰죠. 옆에는 해주는데 우리는 왜 안 해줘? 이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년쯤 가면 특별 기호금이 더 많아질 것이다. 도지사는 그 중에서 몇 천만 원 정도 그런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하되 그 대신에 반드시 뭘 한다. 무조건 조사 심사를 걸쳐라. 무조건 도와줄 게 아니라 돈 예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정말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타당성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뭐 이런 거 심사를 거쳐가지고 이게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의욕적이고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효과를 큰 것, 아주 큰 좋은 몇 개를 골라서 다 준 게 아니었죠. 몇 개만 골라서 지원하고 이것을 뭐라 그랬습니까? 심사를 거쳐서 주고서는 뭐한다? 이것을 결국은 육성시켜라 라고 했죠. 그 육성시키는 게 뭐였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불악단이 돼가지고 서로의 경쟁을 시켰던 거죠. 그리고 이것을 또 다시 끝난 게 아니라 한 1년 지난 다음에 또 심사를 거치라고 합니다. 한 1년 후에 가서 다시 심사를 해서 그 중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잘한 불악에는 도지사가 상금을 한 100만 원씩 주는 방법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불악은 그 돈을 가지고 또 다른 사업을 해 나가도록 해서 이런 불악을 점차 늘려가는 운동을 우리가 앞으로 추진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라고 합니다. 대단하시죠? 한마디로 대단합니다. 이게 경제적인 면 또는 무조건 정부에 의탁하는 그런 것보다도 그 지역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고 의욕적인 것에 대한 것만 선별하고 또 그것을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심사를 거치고 1년 후에 그 성과를 보고 받아서 오 잘했어. 그러면 이 지역에 또 다시 장려금 주고 그 장려금 가지고 또 다른 사업도 할 수 있게끔 발전적인 계획을 세워라 하죠. 발전적 계획을 세워서 대단히 중요한 거죠. 후퇴하지 않고 발전적인 앞으로 나가는 거죠. 이 발전적 계획을 세움으로 인해서 그 불악의 희망과 그 다른 지역에서 본받을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박정희 대통령이 앱니다. 이런 운동을 정리해 주죠. 새마을 가꾸기 운동이다 라고 하죠. 새마을 가꾸기 운동. 이런 걸 새마을 가꾸기, 마을을 새롭게 가꾸기 위한 운동이죠. 또 이 새마을 가꾸기 운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또 뭐냐 이렇게도 있고 용어를 해요. 알뜰한 마을을 만들기.
알뜰한 마을 만들기라고 해도 좋다라고 용어 자체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새마을 가꾸기 운동이 알뜰한 마을 만들기는 결국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그는 정신을 불러일으켜준 거죠. 이래서 정부에서 이런 안이 나오지 않더라도 도지사나 군수들이 시군의 자체 예산이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중군과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권총이 나가면 우리 농촌이 앞으로 몇 년 내에 산에 나무도 풀어지고 불악이 전부 아담하게 갖고 와서 농사를 지어도 보다 알뜰히 농사를 짓고 같은 농사를 지어도 동네 사람들이 모여 앉아 보다 수익성 높은 것을 심도록 하자. 또 우리 마을 근처로 고속도로가 나니까 어떻게 이용하면 되겠느냐? 근년부터 고등 소체를 하자.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연구하고 아이디어를 짜내고 계획을 세우고 하는 분위기를 점차 풀어 넣어야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결국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럽니다. 자립정신이죠, 자립. 우리 국민이 우수한 두뇌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수한 두뇌를 갖고 있는 민족이잖아요. 이 우수한 두뇌를 갖고 있는 민족에게 박정희 대통령은 얘기를 하죠. 고속도로가 어디에서 고속도로가 지나가는데 옛날에는 경부기소 호남고속도 있죠. 지나가는데 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야 고속도로가 지나가니까 빨리 서울로 뭘 고등 채소 하우스를 재배한 채소를 갖다가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라는 그것까지도 연구를 해서 그렇게 한다면은 소득도 증대되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더 아이디어를 만든다면 계획을 짠다면 더 빠르게 농촌이 잘 되는 근대화의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분위기를 불어 넣어야겠고 이런 것이 제대로 잘 되는 농촌은 빠른 시일 내에 일어나고 그저 앉아서 사는 게 팔자수관이니 이런 말도 쓰시네요. 팔자수관이니 하고 한탄만 하고 나아가서는 정부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서 못 산다고 원망이나 하고 자기가 못 사는 게 남에게 책임이나 있는 것처럼 불평이나 하는 농민들은 몇백 년이 가도 일어나지 못한다. 몇백 년이 가도. 근데 물론 이런 거 하다가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죠. 그러니까 옆에는 잘 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정부에서 도와줘서 잘 됐다고 생각만 한다는 얘기죠. 결국 따지고 보면 어떻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근혜 대통령 기도 지침 확실했어요. 스스로 자립을 할 수 있고 노력을 할 수 있는 자립과 노력, 협동 이런 걸 할 수 있는 곳에서는 이 사람들이 일부만 전부를 지원하니까 일부만 지원하니까 그걸 토대로 해서 또 희망이 생기니까 이걸 다시 또 다른 데 또 계획서를 세우고 투자를 해서 본인들이 인력이죠 그때는 여기 가서 또 새로운 걸 만들고 이렇게 쭉 가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어떻게 될까? 노력을 안 되는 곳은 팔자수관만 따지고 나라에서 안 도와줘서 못하겠다라고 생각했다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때의 불악에서 있었던 내용들을 잠시 회상을 해보면 그때는 새마을 지도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새마을 지도자를 중심으로 모친 지도자의 역량이 컸었어요. 지도자의 역량이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지도자의 역량이 있었는데 이 지도자 새마을 지도자들이 조금 깨우친 것이라든가 좀 나름대로의 그 불악에 대한 애양심 그런 것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불악에 가면 뭐 좀 공부를 좀 하신 분도 계셨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고 공부 안 했다 하더라도 깨우치는 분이 있으면 그분들이 뭔가를 좀 잘 살게 하기 위한 그런 역량이 계신 분들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분들을 잘 만났었던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그 팔자수가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 지도자를 잘못 만난 동네 불악 같은 경우는 조금 다쿠된 면은 솔직히 있었다고 봐도 됩니다. 야 그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꾸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문장
지도자를 파견시키고 또 지도자를 교육시켜서 그렇지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는 좀 더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제 옛날 새마을운동 본부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있었죠. 잘못 중간에 어떤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문제가 됐던 것도 있죠. 의욕이 없는 사람한테 도와줘 보았자 돈만 낭비된다. 계속된 얘기 의욕. 아무리 해봤자 의욕이 없는 사람한테는 의타하는 사람한테는 돈만 낭비될 뿐이다. 아주 의욕이 왕성한 부락이 이렇게 됐죠. 도처에 자꾸 늘어나고 그랬는데 이제 도처에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숫자가 적었다가 몇 년에 가면 대부분 그런 동네가 되고 아주 게으른 사람들만 모여 사는 동네만이 낙후되어 보기 싫은 동네가 가끔 보일 정도로 거꾸로 이런 현상이나 나타나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보다도 못 사는 사람들이 적어져야 된다. 그럼 이 사람들이 이것을 배우고 노력을 해서 좀 깨우치게 하겠다는 얘기죠. 중앙에서 지금 이런 연구를 하고 있지만 지사들도 한번 연구해봐라. 그러니까 못 사는 사람들에 대한 것을 본인 스스로 깨우치게 할 수 있는 의타지 않는 정신을 말 잘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게끔 하는 쉽게 다시 말씀드리면 지도자를 중심으로 모친 새마을운동이 그의 목적이 있었다는 얘기죠. 지도자가 상당히 중요했다라는 거죠. 응? 모범적인 부락도 여러 군데 있는데 특히 경산, 청도 같은 데를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천안, 대전 부근에 있는 뻘건 농촌하고 비교를 해보십시오. 같은 농촌인데 왜 이렇게 달라지겠습니까? 그 다음 또 한 가지 이 기회에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예산을 써서 하는 건설 공사에 대한 사전서 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오늘의 결론은 뭐냐? 지도자를 중심으로 새마을운동 갖고 하는데 나는 노력도 없고 게으르고 팔자 속어만 타는 사람한테는 도와줄 필요가 없다. 또 잘 사는 부락에서 보고 배우는 그런 계기를 해줘야만이 정부에서 투자하고 그런 것이 박정희 대통령이 의도했던 계기죠. 남한테 의타하고 그런 거에 대한 것은 100년, 1000년이 가도 일어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 중요한 것이 지도자의 역량이 있었다.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되겠다는 것을 깨우친 거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지도자 교육을 시켜서 우선 지역에 대해서는 푸짐한 상품과 지원금을 지원해줬던 것이 그때 당시에 새마을운동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불화음이 생겨요. 돈을 지어대니까 중간에서 소위 말해서 이렇게 띵겨먹고 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내 대한 사업에 대한 목적이 있다면 그 사업이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고 그 사업에서 잘못된 집행에 대해서 좀 지적해주고 돈이 다른 데로 허투루 나가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정책을 시작하기 합니다. 그것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도자를 중심으로 뭉친 새마을 걷기운동 박정희 정신 함께 공부를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전파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박정희 정신 상당히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내용이 아닌가 합니다. 제가 박정희 대통령이 지은 책자를 가지고 꾸준히 여러분과 함께 공감할 수 있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